관련된 규정을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연노무사님은 이 규정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규정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법기술이 좀 생각나시나요?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해고라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무법인 평정 이종원 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100건 이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00건이 많은 것이냐 물으시면 저는 노무사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1000건 이상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표에 비하면 아직 10분의 1 정도밖에 수행하지 못했고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너 100살까지 현업에서 일할 생각이냐고 묻는 분이 계세요. 근데 100살은커녕 70 넘으면 은퇴해야 되고 60살만 넘어도 현업 실무를 계속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해고라광장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덕분에 수인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목표 달성하는데 저도 꼭 힘을 보태고 목표 달성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노무사님은 우리 법인에서 60세까지 일하고 정년퇴직을 맞이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60이라뇨. 곧 정년이 연장될 것 같은데 65살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게 제가 외계인을 만나는 확률보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수행했던 사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건 경위 잘 들어보시고 이따가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소속 인사팀장을 인사팀장으로서 리더십도 없고 갖추어야 될 역량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는데 그 인사팀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2024년 10월 말경에 그 대상자를 인사팀에서 신설팀으로 배치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내 운영팀에서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사팀의 인력 충원을 요청했고 인사팀은 신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와 몇 차례 협의 끝에 2024년 11월 말경에 이 전직 인사팀장을 신설팀에서 운영팀으로 배치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인사팀장은 2024년 12월 초경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배치 전환 구제 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인사팀장님은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주제랑 어떤 관련이 있죠? 네, 회사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고 신청인의 구제 신청서도 제가 같이 받아봤는데요. 구제 신청서는 보통 한 장을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2장이 제출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12월 또 다른 하나는 12월 제출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주제인 법땡땡, 소위 법기술을 사용하여 어떻게 사건을 쉽게 이겼는지를 보여드리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인이 제출한 최초 구제 신청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노무사님, 이 구제 신청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알아보기 힘들다. 저렇게 조그만 글씨로 쓰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네, 알아보기 힘든 건 맞지만 오늘 주제가 글씨를 잘 쓰자는 아니죠. 자, 아까 사건 경위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회사가 근로자를 2차례에 걸쳐 배치 전환을 했죠. 10월 말에 인사팀에서 신설팀으로 한 번, 11월 말에 신설팀에서 운영팀으로 2번이요. 자, 이제 좀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배치 전환이 2차례 있었는데 그 날짜가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짜가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월 에 제출한 2번째 구제 신청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나요? 네, 제가 답을 맞췄네요. 2번째 구제 신청서에는 날짜를 특정해서 썼네요. 근데 배치 전환이 2차례 있었는데 11월 말일 것만 썼네요. 10월 말 배치 전환은 신청 취지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왜 구제 신청서가 2장인지 이 2 구제 신청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비교해 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구제 신청서를 받은 담당 조사관님이 신청인에게 보정 요구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신청 취지를 보정해서 2번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구나, 이렇게요. 그럼 연노무사님은 이렇게 2개의 구제 신청서를 봤을 때 사용자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아싸, 일거리 줄었다, 땡 잡았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하나만 다투면 되겠구나 라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를 보면 또 신청 취지랑 내용이 좀 달라요. 신청 취지는 11월 말 2차 인사발령, 즉 신설팀에서 운영팀으로 배치 전환을 구제 신청 대상으로 삼은 반면에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을 보면 인사팀장으로 복귀시켜달라, 인사 담당자로서의 내 커리어가 무너졌다.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즉 서면은 1차 인사발령의 부당함에 대해서 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2차 발령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런데 인사팀장으로의 복귀는 정말 끔찍하니 이것만은 어떻게 막아달라. 즉 1차 인사발령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럼 두 가지 발령 모두 다투어야 하나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실수를 한 것이 분명한데 그 실수를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즉 놓치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 실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관련 법령부터 노동위원회 규칙, 내부 지침 등을 모두 찾아서 정리하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소위 좀 법기술이란 걸 부려볼 여지가 있을지 말이죠. 법기술이란 것이 근로기준법 같은 상위법보다는 이렇게 하위 규칙 같은 것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법기술이라고 하면 그동안 언론에서 좀 안 좋게 다룬 경우가 많아서 흔히들 꼼수 정도로 생각하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찮게 생각하는 법령의 하위 규칙, 절차 관련 지침 등을 폭넓게 알고 그것을 응용할 줄 아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저는 일종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기술을 쓰셨나요? 네, 우선 관련 법령과 규칙을 먼저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부당배치전환 등의 구제 신청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행정규칙인 노동위원회 규칙 제39조를 보면 구제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를 기재토록 하면서 신청 취지란 근로자나 노조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같은 규칙 제41조를 보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서 기재사항, 즉 신청 취지가 일부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때는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근로자의 1차, 2차 구제 신청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1차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후에 노동위원회에서 보정 요구를 하였고, 근로자가 신청 취지를 보정을 한 2차 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화면과 같이 12월 12일에 보정 요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규칙 제42조를 보면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60조를 보면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사건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규정을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연노무사님은 이 규정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규정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법기술이 좀 생각나시나요?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역시 절차 관련 법은 복잡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법령, 규칙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도 않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이 사건의 경우 1차 배치 전환이 10월 말에, 2차 배치 전환이 11월 말에 있었고, 근로자나 사용자 둘 다 1차 배치 전환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2차 배치 전환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신청 취지를 보정해서 제출하면서 2차 배치 전환만 신청 취지로 작성하고 1차 배치 전환은 누락을 했어요. 그럼 제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1차 배치 전환은 근로자가 신청 취지에서 뺐으니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해달라고 요구하면 각하가 될까요? 그런데 아까 노동위원회 규칙 제42조를 보면 신청 취지는 근로자가 언제든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서면을 내면 근로자에게 그대로 송부가 되니 근로자가 자신이 작성한 신청 취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신청 취지를 추가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신청 취지 추가 변경은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도 대부분 신청 취지 변경 승인을 해주고요. 저는 심지어 신문회의 당일에 신문회의장에서 근로자가 신청 취지 변경 요구를 하고 노동위원회가 즉석에서 승인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신청 취지 추가는 정말 무한대로 허용될까요? 대한민국 법령의 우선순위는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시행령을 말하죠. 그 다음이 규칙이거든요. 이 말은 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만약에 상충될 경우에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률인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제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건은 각하 처리되거든요. 즉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른 신청 취지 추가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1차 배치 전환이 10월 말에 있었다고 했으니 3개월이 되는 시점이 언제죠? 네, 1월 말이죠. 즉 근로자가 신청 취지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1월 말까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가 신청 취지 보정을 할 것이 분명하고 노동위원회가 승인할 것도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구제 신청 접수일이 12월 초니까 판정일은 2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서면 작성해서 낼 때 1차 배치 전환이 신청 취지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1차 배치 전환도 정당하다고 열심히 다퉜습니다. 근로자도 역시 1차 배치 전환이 부당하다고 열심히 다퉜고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다 해두었는데 1월 말이 다가올수록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인지하고 신청 취지를 보정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마치 남양특집 공포영화가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1월 말이 무사히 지나갔고 저는 2월 2일에 비로소 이 사실을 처음으로 서면에 적시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심장 쫄깃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독 취소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노무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노무사들이 많다면 저는 당연히 잘난 척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3차 서면을 제출하면서 근로자가 1차 배치 전환을 신청 취지로 삼지 않았으니까 1차 배치 전환은 각하 대상이다 라는 사실만 간단히 읊어주면은 과연 인정이 될까요? 아니죠.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근거를 추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노동위원회에서 보정을 요구하면서 근로자에게 분명히 신청 취지를 명확히 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1차 배치 전환을 신청 취지에서 뺀 것이 신청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제외했다는 점을 말하면서 그 근거 또한 제시했는데요. 신청인이 인사팀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에게 행해진 1차, 2차 배치 전환은 각각 별개의 인사명령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점하고 신청인이 그동안 했던 행동과 제출 서면에서 소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영끌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이겨서 저뿐 아니라 의뢰인 측 역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꼭 잘난 척 할 때는 방송 분량이 길어지네요. 이제 그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난 척 잘 못하는 성격인 거 연노무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진 사건들을 주제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제가 다음 편에서는 제가 진 사건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도움되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고 사건 관련 의뢰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컨택 포인트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부탁드리고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해고라 광장을 운영 중인 노무법인 평정 이종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